안녕하세요. 이번 루브르 투어를 맡게 된 마이퍼스트 가이드의 전문 가이드 레드입니다. 여러분, 파리에 오시기로 결정하고서 가장 기대하고 계셨던 장소가 어디신가요? 파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볼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에 찜해놓은 장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에펠탑이나 샹젤리제 거리, 에뚜알 개선문,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등 파리에서만 일주일 이상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는 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 루브르 박물관 투어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이미 파리에 왔다면 꼭 들려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잠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루브르 박물관은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이랑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워낙에 미술작품들이 많아서 그림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죠. 그만큼 미술작품이 많고 유명한 곳이에요. 욕을 많이 먹기도 해요. 사실 루브르 박물관에는 다른 나라에서 약탈한 작품들도 워낙 많거든요. 스핑크스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 일부도 여기에 있어요. 약탈해간 문화재들을 프랑스 말고도 사실 영국도 약탈은 많이 해갔는데 영국의 대형 박물관은 여기 루브르 박물관보다 그렇게 욕 안 먹거든요.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은 이걸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입장료 때문인데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은 무료 개방하거든요. 최소한 훔쳐간 유물들로 장사를 하진 않는데 얘들은 상당히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권역 내에서도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루브르에는 어떤 작품들을 주로 모아두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루브르가 워낙에 커서 전 시대에 걸쳐서 없는 작품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주된 컬렉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로 루브르의 컬렉션은 중세에서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의 작품들이 주된 컬렉션입니다. 물론 그 이전의 작품들이 당연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된 컬렉션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도 주된 컬렉션들 위주로 오늘의 투어를 진행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술교과서에서 많이 보셨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모나리자 이런 게 있겠죠. 함무라비 법전 등 딱 보기만 해도 이 작품 하는 작품들이 워낙 많아서 어떤 작품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시기를 한번 나누어 보니까 중세 이후 르네상스를 기초로 하는 경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 루브르에 왔을 때 꼭 보셔야 하는 작품들의 많은 편이라서 오늘 이 투어에서는 그쪽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워낙 많은데 나중에라도 혹 기회가 되면 다른 투어로 한 번 더 루브르 박물관을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투어는 한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저희 마이퍼스트 가이드의 특징이 언제나 편안하게 원하시는 시간대에 들으시고 또 쉬고 싶을 때 쉬시면서 들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니까요. 언제든 편안하게 쉬시고 또 이 작품은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 하시면 언제든 건너뛰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입장 관련해서는요. 루브르 박물관이 원래 일반적으로 오후 시간대가 조금 더 한산하거든요. 그런데 뮤지엄 패스를 어차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전에 들어가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뮤지엄 패스 그냥 내시면 대기줄 없이 입장 가능하니까요. 근데 뮤지엄 패스가 만일 없으시다 그러면 너무 오전에 가시는 것보단 오후에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워낙 성수기에는 아침 오후 그런 거 없거든요. 항상 막히니까 언제든 좀 빨리 가서 줄을 서셔야 될 수도 있고요. 뮤지엄 패스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오후 6시면 문을 닫아요. 6시부터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6시면 셔터를 닫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2시부터는 아무리 늦으셔도 2시부터는 투어를 시작하셔야 4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2시부터는 투어를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파리에 오셨을 때 많이들 현지 UCM이나 와이파이가 되는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그런 기계 가지고 오시는데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내에서 잘 안 터지거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어 도중에 그냥 뭐 투어 도중에 소리가 뚝뚝 끊기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좀 받아 두신 다음에 투어를 이용하시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지금부터 앱 사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만일 저희 투어를 한 번 이상 들어보셨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만일 저희 투어를 처음 사용하신다 하시면 한번 듣고 가시면 편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저희 앱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를 지원하니까요. 반드시 한국에서 또는 숙소에서 전날 미리 좀 다운받아서 투어를 하시는 게 원활하게 투어가 가능하실 거고요. 현지 유심을 사서 쓰거나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상품을 이용하셔도 실내에서는 속도가 좀 잘 안 나와서 뚝뚝 끊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투어 전에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 두시고요.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DRM이라고 이제 암호화되는 그런 게 걸려 있어서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그 기간 내에 투어를 하셔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투어를 할 때요, 투어에 대한 한 파트가 끝나면 자동으로 그 다음 파일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물론 설정 값에 다를 수 있겠지만 다음 파일로 기본적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파일로 넘어갈 때 띵동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원 사운드로. 들으셨죠? 이 소리가 나온 다음에는 다음 투어로 이미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띵동 이라는 소리가 듣기 전에 들린다고 하면 이미 다음 내용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시정지라든가 해서 좀 멈춰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에 전화받기 버튼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은 뭐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거 쓰시면 뭐 일시정지 버튼 이런 거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 버튼 바로 클릭하시면 일시정지 되니까 가이드 설명이 끝났다 하면 그때 잠시 일시정지를 꼭 해두셨다가 그 다음 투어가 시작하는 장소로 보통 이동을 하시고, 이동한 장소에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이어보기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보통 연결된 투어 내용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들으셔도 돼요. 제가 아마 먼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 투어 후에 그 다음 내용 그냥 연결해서 들으세요. 또는 이 작품 설명은 그 작품 앞에서 드릴 거니까 그 작품에서 앞에 도착하셨을 때 재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화면을 계속 쳐다볼 필요가 없거나 들고 다니기가 좀 귀찮아서 주머니나 가방 속에 핸드폰을 넣어버리시는 경우 있죠. 그래도 이게 백그라운드 모드로 해서 재생 계속 사운드는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팔이 너무 아프시다, 아니면 나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버리시고, 혹시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어떤 작품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한 번씩만 꺼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이어폰을 양쪽 모두 끼지 마시고요, 한쪽만 끼고 다니는 걸 저는 더 추천해 드릴게요. 해외니까요, 아무래도 소매치기 같은 도난 사고나 차가 다니거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이어폰 소리에 매몰되어 계시면, 제 소리라든지 뭐 이런 얘기에 너무 매몰되어 계시면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해외에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한쪽 귀에만 이어폰을 끼시고 주변을 좀 둘러보시기도 하면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박물관 내 주의사항 조금 알려드릴게요. 루브르 박물관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요, 단 핸드폰이나 DSLR 같은 기기에서는 플래시는 절대로 터뜨리시면 안되고요. 플래시를 혹시 터뜨리시면 작품에 미세한 손상이 간다고 해서 막는 거니까 꼭 반드시 플래시 안 터뜨리게 꼭 설정 한번 변경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절대로 셀카봉 사용 안되거든요. 셀카봉 사용하면 이렇게 뻗다가 또는 뒤 돌다가 셀카봉으로 그림 작품을 치거나 찢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박물관 내에서는 셀카봉 어느 박물관에서나 사용하시면 안되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등으로 매는 가방 있죠.
등으로 백팩 같은 가방 있으시다면 박물관 지하 2층에 보시면 라커룸이 있거든요. 이 라커룸에 꼭 맡겨주시고, 혹시 이거 내 백팩은 너무 크게 작아서 안 맡겨도 될 것 같아 하는 사이즈더라도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투어 하시다 보면 지키시는 분들 있죠. 지키시는 분들이 가끔 와서 가방을 앞으로 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등으로 매면 이렇게 돌다가 혹시 작품 칠까봐 등으로 매지 말고 앞으로 오히려 매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통제에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가능하면 출발 전에 짐을 박물관 같은 데 오실 때는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돌아다니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투어 루트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투어 시작할 건데요. 오늘 투어 시작은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가 아닌 지상부터 시작할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 내부가 아니고 외부부터 시작할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루브르 박물관 위에 있는 유리로 된 피라미드 아시죠? 그쪽에서 개선문 반대편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네모로 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투어는 시작하게 될 거고요. 외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린 후에 입장하게 될 겁니다. 입장하시면 나중에 지하로 내려오셔서 지하 2층으로 가게 되거든요. 지하로 내려가시게 되는데 루브르 박물관이 드논관, 리슐리 외관, 슐리관 이렇게 크게 나눠지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제대로 설명드릴 텐데, 그 중에서 우리는 드논관이랑 슐리관만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워낙 투어 할 곳이 많으니까요. 그 중에 드논관이랑 슐리관만 보셔도 워낙 중요 작품들이 많아서요. 이 작품들 위주로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루브르 궁전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다음 파트예요. 띵동 소리가 난 이후에 나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아니면 그 정방형의 그 네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된 공간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그냥 이동하시면서 들어도 되는 내용이니까 꼭 도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